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13일 이른 아침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힘하고 가시죠. 보수가 망한 것은 박근혜 시대 때부터 망했어요.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죠. 박근혜 4년은 국정 동력의 회복 연장선이었죠. 이명박이. 근데 4년 동안 이명박만 공격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 국민 통치자의 입장에서 나오면은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이명박을 박근혜가 그 해외 자원개발 4대강 4년 동안 팠어요. 그 과정에서 세월호가 일어났고 또 마지막에는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명박 같은 우군, 같은 진영을 죽인 그 반사 효과로 좌파, 민주당 또 일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잠시 바뀐 게 4.7 보선의 승리, 그거 김종인 씨 덕분이었고, 이번에 그 총선 참패는 한교안의 자한당,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가고 그거보다 더한 아주 극한적인 참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보수 평론가들이 나와서 또는 조선일보 논조도 보면은 참패 맞다. 그런데 4년 전에는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는데 요번엔 109석을 90석을 얻었다. 못하지 않느냐. 그때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망발들을 평론가들이 하면서 선거는 끝났다. 이제 윤석열 지키자. 김건희 지키자. 그러고 있어요. 보수 지키자는 말을 안 해. 그것들이 보수 평론가라고 전직 국회의원이었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게 보수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예요. 깰 수도 없어요. 요번에는 이 당을. 이들이 지금 보수 평론가들 이야기하는 것은 좌파나 일반적인 균형 중도층이나 또는 중도 평론가들은 아직도 좌파만 이야기하지, 중도 평론가들은 아직도 나경원과 안철수와 또 이준석, 그놈만 요번에 당선 안 됐어야 되는데 100%가 지 아버지 같은 그 공영문을 갖다가 편법 정렬하고 그거 공격해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당선됐는데 그놈은 미래 없어요. 당선되자마자 쏟아내는 말들을 보세요. 아주 징글징글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 안철수, 권영세, 김태호, 또 간혹가다 말씀 김재석 같은 친구, 젊은 애들 당선될 것이다, 당선시켜야 한다 그랬잖아요. 다 쏟아 들어왔죠. 그들이 반윤이었어요. 비윤이었어요. 모든 포커스는 지금 상식적인 언론과 상식적인 그 평론가들은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보수 평론가들이 나서 하는 게 기가 찹니다. 정똑임이라고 있죠. 정옥임이. 그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아마 비례로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박근혜 때도 박근혜 당선을 위해서 평론을 많이 띄었죠. 걔도 늙었어. 애가 화장 덕치덕치 하고 나오면. 과거에는 그 당시에 10년 전에는 저도 걔를 좋아했어요. 그때 평론하는 걸 보니까 어제 안철수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각 총사퇴하고 청와대 다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의대 정원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1년 유예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 하니까 정독위원회가 나 그거 깜짝 놀랐어. 저런 꼴통들이 보수 평론가고 보수를 주도하려고 그러나 봐. 전역화되어 있더라고. 그래도 안철수가 한 게 뭐냐.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더니 왜 지금 와서 사선이 되고 됐다고 요번에 이겼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느냐. 그래도 아주 애가 미쳤더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계속 그랬죠. 제가 맨 마지막에 언제 한번 방송할 거야. 근데 너무 많아. 안철수가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균형적으로. 그것도 정옥임이라는 것도 알면서
안철수가 부상하는 게 겁나는가 봐. 그게 기존 보수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준석 천하람이 전국을 주도해야 된다 그래. 이런 미친 것들을 봤나? 이준석 천하람이 이번에 몇 프로 받았어요? 3.5%인가 받았죠? 천하람의 애가 뭐 아침 9시인가 10시까지도 비례대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가 많았죠? 3.5% 넘느냐 안 넘느냐. 그리고 이준석은 100% 네거티브로 살아온 애야. 그리고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전 국민의 3. 몇 프로 받은 그 정당이 정당입니까? 걔네들은 결국에는 계속 외곽에서 국힘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쥐들이 당을 접수한대요. 결국은 국힘에 들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3명이서 뭘 합니까? 조국신당도 12명이에요? 3명이서 뭘 합니까? 전국 주도력 없어요. 걔네들은 또 입에서 아주 희한한 말들을 하면서 전국을 흔들 거예요. 그건 네거티브죠. 그 정독이라니까 그런 애를 갖다가 앞으로 천하람이나 이준석이가 주도해야 된다고 그래. 이런 한심한 것을 봤나? 그러니까 정호임 너가 임마 이혼당한 거야. 네 딸들하고만 사는 거야. 성실이 그따구니까 짜증나게. 그 이현주도 이혼당했잖아요. 성깔이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그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108번 내요, 108번 내 얘네들이. 딱 요번에 108석을 얻었죠?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현재 당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오만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김태호냐, 권영세냐, 윤상현이냐, 아니면 또 어떤 희한한 언론에서는 김재섭이를 당대표로 젊은 애들로 이제 구성해야 된다고 김재섭까지는. 김재섭 아직 멀었어요. 당해봤잖아요. 이준석이라는 놈을 마이너스 3선을 갖다가 당대표 시켰더니 당을 어떻게 형이화시키는지 봤잖아요. 그건 이준석이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 그때 뭣도 모르고 이준석을 밀었죠. 저놈을 집어넣으면 그래도 정치가 개혁되고. 걔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당대표 하면서 아무 실권도 행사하지 않고 장기순환 하다가, 그래도 경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정치인이 되려면은. 그래서 윤석열하고 갈등에서 쫓겨났어. 간신히 이번에 기사회생했어.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뭐예요? 윤석열로 내가 당선되는 거 맞지? 기분 더럽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정치에 투입하면 안 돼요. 정치는 어차피 세력과 권력의 싸움이니까 걔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번에 TK는 무조건 국힘이 가져가는 거고 PK에서는 야 이러다 보수가 진짜 망하네? PK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스윙보트로 된 지가 오래됐죠. PK가 너무 그냥 민주당에다가 모시면 안 되겠다고 마지막에 결집을 해가지고 윤석열과 국힘을 살려준 거죠.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PK 출신들이 자기가 잘나서 이겼다 하면 큰일 납니다. PK 저것들은 TK는 할 수 없는 거고 충청이 날아가는 거 보세요. 충청이 전번에는 8석 얻더니 이번에 6석 얻죠. 그 심판 눈에 들어간 거 확실하죠. 충청 꼴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당권 투쟁을 또 들어가죠. 이걸 비대위로 가느냐, 또 당대표를 빨리 뽑느냐 하는데 이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빨리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권력 투쟁이 알력이 나온다는 거죠. 윤석열을 살리자, 윤석열 국정 운영에 동력을 주기 위해서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는 세력과 비윤 반윤들, 쉽게 말해서 험지에서 살아나온 나경원, 안철수, 김태호, 권상현, 윤상현 이런 사람, 이런 파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쥐들끼리 또 싸워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박근혜가 망했던 과정, 황교안이가 망했던 과정, 그동안 비대위하고 대표가 2년 동안 5번이나 했었잖아요. 이준석 쫓아내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지역까지 다 온 거예요. 응? 결정적인 윤석열이 요번에 국힘에서 국힘 참패로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사건은 윤석열이가 2년 동안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도하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간 거고 3.8 전당대회가 기점이었어요. 이준석은 쫓겨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하고 반항을 했지만은 그건 권력 싸움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3.8 전당대회에서 중도 또는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당대표를 나오려고 그랬죠. 유승민 밟아버리고, 당원 투표 100%로. 나경원을 갖다가, 지금 국정의 적이다. 우리 국정 철학과 다르다. 그 벨기에식 출산 해법을 내놓으니까.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국정의 적이다 그랬죠. 안철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치욕적이었죠. 그때 이후에 안철수가 말을 하죠. 그때는 욱하고,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윤석열의 국정 안정과 또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참았다. 나 끝까지 그래서, 당대표 경선에 갔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정옥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한마디도 못하는 안철수가 지금 총선 참패하니까 이제 와서 말을 한다? 이 미친 거야. 그런 것들이 보수 평론가로 뛰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갖다가 우상하는 보수 지지자들이 큰 문제예요. 그때 쥐박아야 됐었죠. 쥐박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김기현 혼자서만 당 출마하죠? 그죠? 당대표 김기현 혼자만 출마하는 꼴이 되죠? 안철수가 쥐박으면은 가만히 뒀겠어요? 저놈아 새끼들이 윤석열하고, 이정복인가? 그 이상한 새끼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정무수석이란 놈? 안철수가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절차 과정에서 끝까지 경선을 해서 국힘이 그래도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김기현이 쫓겨나잖아요. 윤석열한테. 이 정웅이라든가 이런 보수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 기가 찹니다. 저것들은 그 평론으로 나와서 시간 한 프로당 뭐 15만 원, 20만 원 받는가 봐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랄 발광들 하고 있어요. 만약에 고거TV가 그런 평론을 하면은 나가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죠. 점잖게 다 죽여버려요, 걔네들. 고성국이라는 놈도 나와서 평론하죠. 걔도 그래. 결과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되지 않겠냐? 야당과 협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놈들이, 그 이봉규, 신혜식 그런 진짜 양아치들 빼고, 이게 보수가 큰일 난 거예요. 전혀 그건 아주 애가 치료나 받을 것이지, 인해 박혀가지고 맨날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자, 이게 지금 당권 투쟁할 때가 아니에요. 레디 놔두고 대중과 낙선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선자들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지금 그 낙선자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낙선한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들을 키워야 되지 천하람이나 이준석을 키우면 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편법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그 젊은 정치인들 뭐 이성환도 있고 이재영도 있고 뭐 박은식이 그 광주 의사 걔도 그런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등골이 선을 했다.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욕만 얻어먹었다. 이게 현상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야지 당선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당선자라는 것은 TK, PK 같은 경우는 그냥 주선거고 험지에서 살아오고 반윤에서 살아오도록 윤석열에 대해서 밟힌 사람들이 살아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주도를 해야 되고 낙선자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민심이 반영되는 거죠. 이것들은 지금 또다시 윤석열을 살리자. 김건희가 무슨 잘못했냐? 김건희 특검법은 불가하다? 너무 그렇다? 이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최순실보다 김건희가 훨씬 더 국정농단을 했고, 솔직히 최순실이가 뭘 했어? 오방색 그냥 박근혜 또 오방색 나무 심가지고 돌리고 뭐 이상한 그거고.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용컨대 입구에 그 희한한 그 무속의 나름 막 그 천장벽화를 그려놓고 2,000명 유지, 천공, 법사, 건진이라는 놈, 희한한 놈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종족도 없이 뒤에 숨어 있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때까지 얘네 보수 애들이 하는 말에 보면 보수 평론가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 너희들이 문제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국회의원들, 국힘애들이 문제예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문제죠. 어한 압력과 급박과 가스라이팅과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났을 거야. 지식군들이 있어. 나 검사 출신이야. 검찰총장 출신이야. 너희 뒤에 캐비넷을 다 갖고 있어. 거기서 말을 한 걸 찍소리하고 그래도 일어난 게 나경원은 그냥 겁나가지고 중도 포기하고 유승민은 진입도 못하고 안철수는 그거 다 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국민이 선택한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이 선택한 거. 그죠? 제가 총선 전에 계속 그러죠. 나경원하고 안철수는 살려야 된다. 살아났죠. 그러면은 김재섭이한테도 그랬어요. 간혹 김치어 당선시켜야 된다. 이길지도 모른다. 근데 너무나 정권 심판 바람에 들어가니까 양문석이하고 김준혁이도 당선되잖아요. 안규령인가 헷가닥. 걔 김건희 까여 보니까. 저것도 당선되니까 지지를 못했어요. 김재섭은. 근데 당선됐어. 대견한 일이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들이 지금 칼날을 겨누고 있죠. 김건희 특검법 받아야 된다. 또 최상병 특검법 받아야 된다. 윤석열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들을 이야기를 죽이려고 이 보수 평론가들이 TV에 나와서 뛰는 거 보니까 기가 찹니다. 그럼 3년 후 대선은 누구를 보낼 거야? 일단 얘네는 나경원, 안철수 이런 애는 안 보내고 보수 평론가들이 또 TK에서 이상한애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얘네들이 계속 뭐라 그래요? 응? 한동훈은 할 만큼 했다. 한동훈은 그래도 윤석열과 각을 세웠다. 한동훈이가 진 게 아니라 윤석열 때문에 진 거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지방선거 때도 돌아올 수가 있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대표로도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다니죠. 보수평론가 이놈의 새끼들이. 이것들이 이러니까 보수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꼽을지, 망했다. 2개월만 하고 너 쫓겨나라. 다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 있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첫 번째 운동권 심판을 외쳤죠. 그게 선거 전략이 됩니까? 운동권 심판을 외쳤는데, 요번에 통계를 보면은, 운동권 출신이 65% 이상이 다 살아 들어왔어. 민주당 애들이. 그런데, 국힘의 운동권 출신, 하태경이 하나 있고 박은식이 있고 박은식 걔는 아니다 어린애 함은경이 있는데 이쪽에 운동권 출신만 다 죽였어. 그리고 마지막까지 2조 심판 야권 심판 2조 심판 범죄자 심판에 들어갔죠. 그거는 말을 안 했어야 됐어요. 선거라는 것은 총선이라는 것은 100% 중간평가예요. 최소 유화시킨다 그래도 정권 심판이에요. 근데 이재명이 조국을 심판하자. 그놈들이 다시 반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의 태도, 무도, 국정 실패에 대한 반동으로 튀어나온 건데 그거 심판하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 평론가들이나 또는 총선에 요번에 아주 참사를 일으킨 참패에 대해서 분해하는 보수들은 고고티브도 보수예요. 이 분해들은 어떻게 우리가 저런 범죄자들한테 졌냐, 이재명이라는 놈한테 졌냐, 조국이라는 놈한테 졌냐, 우리가 잘못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윤석열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망했어요. 보수가 앞으로 더 망할 거예요. 지금 현재 며칠 동안 나오는 그 보수들 또는 윤석열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윤석열이가 잘한 거 하나 돼보라니까?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국방 튼튼? 한미일 동맹? 그거 원래 있었어. 어제 그저께 그 바이든하고 기시다하고 회담해가지고, 미일 동맹을 뭐, 한 몸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한 몸으로. 자유대 인정하고 자유대 무기 늘리고, 한국은 빠지잖아요. 이게 윤석열의 실체예요. 근데 윤석열은 갈 수도 없죠. 김건희가 나타나면 국민들이 이제 경악을 할 거니까 어떻게 된 게 대통령이라는 놈이 4개월 동안 김건희 숨기느라고 외국 방문을 안 합니까? 이런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보수가 앞으로 더 망하겠죠. 그렇죠. 보수의 위기는 대한민국이 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고 박정희가 없었다면은 김영삼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 기틀을 당시에 이승만 박정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좌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빨갱이들의 특세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렇죠? 박정희도 좌파였어요. 근데 국가부터 발전시키자. 굶어 죽는 국민이 없게 하자. 산업을 튼튼하게 하자. 중진국가 좀 가보자. 그래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와서 92년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45년 역사 그걸 싹 개혁한 게 김영삼이에요. 그런 개혁 정신 없으면 보수 안 나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윤석열 이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노무현이하고 김대중이 정신을 팔고 다녔죠. 그리고 표가 급하니까 박정희, 박근혜를 찾아다녔죠. 근데 이 보수평론가들이라는 게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들이 보수평론가는 보수 정치인이라는 것이 김영삼을 존경하지 않고 모델로 안 삼고 김대중, 노무현을 모델로 삼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비호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수가 살려면요. 자유우파 앵벌에도 문제가 있으나 그걸 시청하는 나이 들고 무식한 자들은 확증 편향에 갇힌 자들은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요만한 지식을 갖고 나 국회의원 해봤어. 뭐 국회도 들라나 했어. 뭐 특임 교수, 뭐 초빙 교수, 무슨 이상한 교수야. 이런 것들이 망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것들 보수 아닙니다. 그것들 보수라는 게 빨갱이 척결, 반공, 반중, 뉴라이트 그것들 보수 아닙니다. 지금 이념이 섞였죠. 혼재된 상태죠. 근데 이것들은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보수의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못 지켜요. 안 지켜져요. 왜? 보수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니까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민을 갖다가 범죄자로 돌리고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반공 이데올로기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보수가 아닙니다. 또 토요일 날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지네. 보수라는 것은 국민을 이념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완전히 잘못됐어. 보수가 반공, 좌파만 집권 안 하면 돼. 반중. 이게 보수라고 생각해. 보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정치학 교과서라도 읽어보라고. 정옥임이랑 고년이라 드디어 그랬다. 그 정치학 석박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기본 개념을 갖다 호도하면서 이상하게 평론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그만할게요. 벌써 20몇 분 찍었어.